네, 후보자님, 새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전 질문의 질의 과정에서 한미 관계를 재건해야 한다는 후보자의 표현에 대해 좀 지적을 받으셨고 충분히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쭈려고 합니다. 크고 견고한 뚝이 붕괴는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균열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지난 5년간 한미 관계의 균열이 많았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이고, 이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시뮬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몇 발인지도 모를 만큼의 북한의 미사일 도발, ICBM 레드라인, 그리고 북한 핵의 완성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에서 발간한 2021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우리나라 평가를 보면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될 만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도 장관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 의회에서 우리나라의 대북 전단 금지법, 일방 강행에 비롯된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침해로 청문회까지 개최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틈들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새 정부가 작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 입장이 좀 속 시원하게 구상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한미 관계를 다시 새롭게 활성화하고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재건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미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또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신정부는 미국과 그동안의 그 한미 동맹의 틀을 만들어 놨지만 제대로 가동이 안 된 부분은 정상화시켜서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한미 간의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동맹이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인권 중에는 세계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우리 북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이것부터 우리가 대단히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질문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후보자님,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 선언 강제 북송 사건을 알고 계시죠? 네. 사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 처분만으로 해당자들을 강제로 북송시킨 그런 이제 일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듯이 이 사건은 반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내법, 국제법을 모두 무시한 정치적 폭고이자 심각한 월권 행위입니다.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계기로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영영 몰랐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북송 직후 한변이 인권위에 진상 규명을 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피해자도 그 증거가 되는 목선도 북한에 전부 보내버렸으니까 각하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조사와 뾰족한 재발 방지 대책도 없고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NSC,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 당시 사건에 관여한 기관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연석 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외교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을 한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후보자님, 그 새 정부의 예상되는 가장 큰 외교적 시험대는 대중국 외교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은 매우 중요한 경제적 전략적 파트너임이 분명하나 또 우리 주권이나 정체성, 국익 같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에는 초당적으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양국이 건전한 실리적 공존을 위한 외교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네. 중국 내 인권 문제는 이제 국제사회가 우려하듯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이두, 텐센트 같은 대표 포털 사이트에서 10대와 20대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고,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 지위와 관련한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이 당사국임에도 최근 탈북민 50명을 강제 북송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에나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올 3월 보고서에 따르면 1,500명의 탈북민이 중국 내에서 구금돼 북송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 행사도 이제 열릴 텐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중국에 와 있는 그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중국과 이야기를 해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그 중국에 가서 탈북한 분들이 북송되지 않기 위해서 중국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그걸 실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헌법상 북한을 탈북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적인 가장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이 점을 우리가 강력하게 인식을 시키고 앞으로 인권 문제에 관한 한 강제 북송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국에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중국이 노골적인 역사 왜곡, 문화 공정 역시 도가 지나친 상황입니다. 김치와 한복은 물론이고 6.25 전쟁이 원인까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역사 왜곡이 검정이 아닌 국정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국가 차원의 역사 침탈 행위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우리 정부는 2004년 8월 고대사를 정치 쟁점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한중 외교차관 간 구두 양해를 이유로 비공개 물밑 대응만 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끈끈이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것과는 뚜렷하게 비교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으로 구두 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한데 우리만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 외교부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이 우리와 상호 존중에 입각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나가야 되는 상대국인데요. 만약에 우리의 주권이나 안보나 또 정체성이나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과거 우리 고구려사를 소수민족에 의한 지방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상호 존중, 우리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존중, 그리고 또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인식을 우리가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